제가 영상만 올리면 항상 물어보셔서 렌즈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속눈썹 펌이나 연장 많이 하시는 분들 영구적으로 안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질염이 완전히 잡혔다는 거예요. 립밤을 진짜 하루 종일 달고 살아요. 그게 제 인생 립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말 항상 이 겨울에도 애기발이 됩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은 바로 아름답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에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100% 제 돈 재산 찐 자기관리템 7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신박한 제품들도 많고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삶의 질이 폭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라둥이들이 제가 영상만 올리면 항상 물어보셔서 렌즈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한 렌즈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오렌즈 글로이 원데이 블랙 이 제품이거든요. 저 정말 렌즈 유목민 시절을 몇 년을 보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2022년 2월에 이 제품에 완전히 정착해서 지금 이 렌즈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 눈이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 눈입니다. 그래서 눈동자 색도 딱 전형적인 짙은 고동색이고 눈동자 크기도 대한민국 평균 간막치를 12mm예요. 그래서 제가 렌즈를 갈색도 써보고 초록색도 써보고 그레이도 써보고 해봤는데 눈동자 색이 워낙 짙다 보니까 블랙을 꼈을 때가 제 인위적이지 않고 원래 제 눈동자인 것처럼 가장 내추럴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블랙 렌즈 잘못하면 진짜 눈동자를 새까맣게 채워서 약간 개눈처럼 돼가지고 마치 2000년대 얼짱시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눈이 돼요. 그런데 얘는 자세히 보면 반쪽은 블랙인데 다른 반쪽은 약간 호박색이 나는 컬러가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명이 없는데도 조명을 받은 것처럼 눈동자가 되게 영롱하게 빛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눈이 되게 깊어 보여요. 그리고 직경도 13.1mm라 딱 제 눈에서 1mm만 큰 거잖아요.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과하지 않게 눈매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전형적인 대한민국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면 정말 내추럴하게 눈이 예뻐져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입니다. 아, 그리고 렌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속눈썹이 좀 길고 풍성한 편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옛날에 수능 끝나자마자 아이라이너 반영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너무 두껍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말렸었는데 왜 그랬나 몰라. 아무튼 그래서 20대 중반에 문신 지우는 레이저로 지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속눈썹 한 부분이 되게 조금이긴 했었는데 아예 태워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미리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통은 한두 달이면 다시 자란대요. 근데 운이 나빠서 모근이 완전히 손상되면 영구적으로 안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게 제 이야기가 될까봐 막 이것저것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속눈썹 영양제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밤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시 날 때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 2년 정도 지났나? 어느 날 보니까 그 구멍이 다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런 속눈썹 영양제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생기면서 지금도 매일 밤 자기 전에 속눈썹 영양제를 꼭 발라주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샵에 가면 항상 속눈썹이 엄청 길고 풍성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복이 아닐까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라둥이들,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무슨 한 제품만 정착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올영 세일할 때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해서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보험처럼 속눈썹 영양제를 꾸준히 발라주면 여러분 속눈썹도 놓아오는 거 아시죠? 나이 먹을수록 숱도 없어지고요.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속눈썹 펌이나 연장 많이 하시는 분들 노화가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자기 전에 꾸준히 발라주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요즘 제가 쓰는 제품은 이거 벤튼 건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저 2통째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무난하고 눈 매운 것도 없고 가격도 착해서 단점이 없는? 그래서 제품 추천 원하시는 분들한테 입문템으로 이거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저녁마다 자기 전에 속눈썹 영양제도 바르면서 풋크림도 꼭 바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추운 계절에는 풋크림 하나만 가지고는 발을 매끈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풋팩이라고 해서 약간 양말처럼 생긴 팩 안에 완전 촉촉한 액 같은 거 담아서 파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팩을 못 씁니다.
왜냐면 저는 잘 때 양말을 신으면 잠을 못 자요. 발이 갑갑하고 더우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양말같이 생긴 팩도 발이 갑갑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팩들을 못 쓰다가 작년에 우연히 바렌에서 이렇게 발 뒤꿈치에만 붙이는 팩을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발 뒤꿈치에만 붙이니까 발이 갑갑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접착력, 고정력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거 붙이고 자도 벗겨지고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풋크림만 바르는 거랑 다르게 이 패치는 이렇게 아예 밀폐를 시키니까 안에 들어있는 뭐 시어버터 같은 보습 성분이 반강제로 각질층 사이사이 다 흡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패치 안이 계속 촉촉하니까 하루 종일 딱딱한 발뒤꿈치의 각질들이 부드럽게 불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떼서 보면 발뒤꿈치가 엄청 보들보들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아침에 씻을 때 샴푸 듀피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 각질 제거기로 많이도 아니에요. 양발 합쳐서 한 40초 정도? 그 정도 문질러 주거든요. 그 정말 항상 이 겨울에도 애기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괜찮아서 널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 이거 단종되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려서 이 제품 절대 단종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또 샤워하니까 생각난 건데 라둥이들 여성 청결제 쓰세요? 저는 매일 쓰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여성 청결제를 매일 쓰면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딱 생리할 때만 썼었는데 제가 밖에서 하루 종일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안이 습해져서 그런지 막 거기가 조금 간지럽고 약간 냄새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팬티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때 여름이긴 했어요. 민망하긴 한데 진짜 저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라엘로 브랜드 미팅 하러 갔었는데 이 라엘 여성 청결제를 극찬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뭘 해도 질염이 안 잡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팬티를 항상 세탁기에 안 빨고 직접 다 손세탁해서 햇볕에 말리고 매일 Y존에 얘로 세정하면서 질염이 완전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눈썹 치고 라엘 제품을 매일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팬티에서 냄새가 조금씩 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찐으로 너무 봐서 그 뒤로는 계속 제 돈 재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전성분이 8개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천연 유래 성분이 98%나 된대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순하고 당연히 향료 이런 거 쓰지 않아서 왜 우리 외음부는 우리 몸에서 그 어떤 부위보다 가장 취약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뽀드득하게 닦이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질을 너무 깨끗이 닦으면 약산성 pH가 깨지면서 유해균이 오히려 늘어나고요. 그럼 질염, 간질염증, 냄새 이런 게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여성 청결제는 질의 약산성을 맞춰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정력이 너무 약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결과 대장균, 칸디다균, 황색 포도상 구균 제거율이 99%나 된다고 해서 저는 항상 Y존뿐만 아니라 항문까지 이걸로 다 닦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여성 청결제 찾고 계시면 라엘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치아 건강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실을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라미네이트를 했잖아요. 치실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생릴 때처럼 치실을 막 껴서 비비고 빼고 하는 게 일단 안 됩니다. 왜냐면 라미네이트에 충격이 가서 팁이 빨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실을 끼고 비빈 다음에 실을 하나하나 다 바깥으로 당겨서 빼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게요. 진짜 시간이 3배가 더 걸리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라미 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가 너무 빡빡해져서 치실 자체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구강세정기 워터픽 이거 아시죠? 얘를 샀는데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정말 너무 편해.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냥 물통에 물 채워서 버튼 누른 다음에 치아 사이사이에 물을 앞뒤로 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특히 우리 고기류나 나물 반찬 먹으면 이 사이사이에 찌꺼기 엄청 끼잖아요. 그게 세면대로 다 튀어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치실을 잘못하면 잇몸에서 피도 나고 이 깊숙이 손 넣어서 어금니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얘는 팁이 기니까 진짜 쉽게 어금니까지 다 닿아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더라도 워터픽보다 치실이 훨씬 치아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왜냐면 워터픽은 치태까지 긁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만 쓴다면
무조건 치실을 쓰는 게 좋긴 합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치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차선책으로 워터픽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연초에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치위생사분이 치아 관리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라미를 했거나 교정을 했거나 치실이 귀찮은 분들 차선으로 이 워터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통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귀찮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빼고는 정말 편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아, 그리고 치아 하니까 입술 관리가 또 생각났어. 제가 립밤을 진짜 하루 종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립밤, 일상 중에 쓰는 립밤, 색조 바른 상태에서 쓰는 립밤, 자기 전에 쓰는 립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립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가 몇 통째 썼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쓴 유리아주 스틱 레브르 오리지널 제품인데요. 그 이유가 얘가 되게 단단하고 매트한 질감이에요. 그런데 바르면 되게 촉촉하고 또 무르지 않아서 쉽게 뭉개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더운 여름에도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 왜 입술이 너무 번들거리며 밥 먹고 물 마시고 할 때 그 립밤을 제가 다 먹는 것 같으니까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근데 얘는 마치 겉바속촉처럼 마무리감이 매트하고 깔끔해서 자기 전보다는 평소에 유리아주 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제가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9버전 베어그리프 색 아시죠? 그게 제 인생 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작년에 유리아주에서 롬앤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베어그리프 색으로 립밤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생얼에 나갈 일이 있으면 얘가 진짜 내추럴하거든요. 항상 얘를 바르고 나갔어요. 근데 너무 잘 써가지고 하나 더 사려고 찾아봤는데 단종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리아주 관계자분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 어떻게 이거 제출시 좀 안 될까요? 저 너무 간절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유리아주 립밤 추천드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넋두리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소소하지만 너무 만족한 소비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짜라잔! 바로 달력인데요. 제가 원래 달력을 항상 사서 써요. 왜냐면 공짜로 받는 달력을 쓰면 인테리어로 너무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거는 달력만큼은 꼭 디자인이 예쁜 걸 사서 쓰는데 제가 작년에 우연히 이영자님이 쓰시는 달력을 봤는데 너무 특이하고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월마다 제철 음식이 뭔지 다 그려져 있고 또 밑에 이 음식이 어디에 좋고 이 음식을 활용한 요리는 뭐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미나리면 어떤 미나리가 가장 상태가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지금 미나리가 제철이네요? 등쪽 팔국수 먹어야겠다. 아무튼 제가 옛날에 동아리 스트레칭 기구 추천드렸었잖아요. 그 스트레칭 기구 쓰는 곳 근처에 이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이 달력을 자주 봐요. 그럼 아까처럼 다음날 저녁으로 뭘 먹을지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큰 고민이 오늘 뭐 먹지? 이거잖아요. 이게 좀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고 또 제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너무 좋아서 우리 나중이들한테 이 달력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끝으로 총 7가지 제 찐텐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또 모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